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며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려고 정말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고 억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네요. 감쪽같이 저와 가족들을 속이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저희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결혼만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길 줄만 알고 있던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었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도 사람인데 어찌 멀쩡할 수가 있었겠어요. 불 꺼진 주방에서 새벽에 혼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숨죽여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홀아버지와 자란 저는 결혼 전에 특별히 산부인과에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산부인과에 들락거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그때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지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일찍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자신의 몸 관리도 하고 검사도 받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겁도 많고 엄마도 안 계시다 보니 이런 쪽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지냈었답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었겠지만 남편과 제가 난임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을 쯤 하나밖에 없는 신우는 항상 제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애 하나도 못 갖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조심을 해도 애만 잘 생기더니만. 네? 아, 그러게요, 형님.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아이 갖기도 힘들어졌네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게, 왜 그 모양이니? 네 돌아가신 엄마도 너 하나만 낳은 걸 보니까 애가 잘 안 생기셨나 보지? 딸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옳게도 엄마 닮아서 애를 그렇게 못 갖나 보다. 어쩌면 좋니? 신우는 남편에게 엄마이자 누나이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였어요. 그렇다 보니 둘 사이가 다른 집 형제들보다 각별했던 것도 사실이죠. 저는 형제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요. 엄마 아빠가 모두 안 계시고 누나가 거의 엄마이자 아빠처럼 저희 남편을 돌봐주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4살 위인 신우에게 더욱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게 이 마음을 자주 표현하기도 했었죠. 저기, 이번 누나 생일에 뭐 해주면 좋을까? 내게 누나가 얼마나 각별한지 자기도 알지? 그래, 알지. 왜 모르겠어. 자기가 얘기 많이 해줬잖아. 누나 뭐 좋아하시는데? 어떤 스타일이셔? 난 아직 뵙지도 못해서 무슨 선물이 좋다고 말을 못 해주겠네. 화려하고 예쁜 거 좋아해. 우리 누나 어렸을 때 하도 없이 자라고 나 돌보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커서 어른이 돼서는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런 누나를 보니까 난 왠지 더 마음이 짠해. 그렇구나. 그럼 예쁜 목걸이나 화장품 같은 거 사드려. 누나 남편분한테 받을 선물이랑 겹치지 않게. 우리 매형은 좀 무뚝뚝하고 주말 부부로 지방에 계셔서 아마 누나 생일 때는 같이 못 계실 거야. 그럼 자기가 도와주라. 나 생일 선물 고를 때도 같이 가지고 우리 누나 생일 때 자리 같이 해주라. 둘이만 있으면 너무 썰렁하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러자.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잘 지내야 되는 사이니까. 알겠어. 내일 당장 선물 사러 가자. 아, 고마워, 자기야. 우리 누나도 분명히 자기 좋아할 거야.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여자. 그렇게 결혼 전에도 신우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알게 된 저는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자리를 했고 몇 번 식사 자리도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 뵌 누나는 남친의 말대로 정말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셨어요. 막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좀 그냥 너무 튀게 화려하게 장식만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심플하고 단정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남편의 누나는 진짜 저와는 완전 상반된 모습을 하고 계셨죠. 성격도 그냥 자신이 생각한 것을 툭툭 잘 내뱉으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여과지 없이 그냥 막 말하셨고 누구한테 핸드폰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와 자리를 함께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면서 집중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약속한 남자의 누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행동했어요. 더군다나 둘 사이가 일반적인 남매들보다 훨씬 각별한 사이였고 남편은 워낙에 누나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라 제가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죠. 몇 번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얼굴이 붉어질 만큼 짜증이 났던 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어요. 뭐 남친이랑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친의 누나와의 일로 제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우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맞벌이로 돈을 벌어놓고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고 피임을 했었죠. 신우가 피임을 오래 하면 아이 갖기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빨리 애부터 가지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저도 계획한 것이 있고 남편과 저 모두가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을 했기에 신우의 말을 듣지 않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2년간 피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인지 어쩐 건지 2년이 지나고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혀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년, 4년이 되자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고 5년째가 되어서는 유명하다는 한의원부터 병원까지 찾아다닐 정도가 되었어요. 진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비참하고 힘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이 신우 스타일상 자신이 생각한 말을 바로바로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너무나 상처가 되었어요. 내 말 들었으면 벌써 애가 어린이집에 다녔겠다. 내가 뭘 했어? 피임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경험자라니까. 나도 피임하고 그러다가 아이 잘 안 생기고 어려운 시기 겪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너 바보야? 어? 형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씀 안 하셔도 진짜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으이구, 내 동생 얼마나 아이 갖고 싶어 하는지 뻔히 알면서 잘한다 잘해. 저도 서진 씨만큼 간절히 아이 갖고 싶어요, 형님.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말씀 하신다고 없던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형님도 지금 아이 안 생겨서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그럼 누구보다 제 마음 잘 아실 텐데. 빨개진 얼굴을 하며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던 신우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아이가 안 생겨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서 어쩌면 제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라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해도 미운가 봐요.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 갖는 데에 몰입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최대한 피곤하지 않게 몸을 유지했으며 좋은 음악에 교양 있는 책까지 챙겨보면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하늘도 너무하시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팽팽 하루 종일 놀고만 있는 신우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우는 술도 자주 마시고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지라 평일에는 정말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거든요. 술도 자주 마시고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말이죠. 신우의 임신 소식을 듣고 진짜 절망감도 느껴지고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 몇 달을 진짜 힘들게 보냈던 기억도 나네요. 신우는 몇 달 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자랑 삼아 전했고, 제게 난데없이 전화를 해서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갑자기 일을 좀 시작해야 할 것 같거든. 네? 형님이요?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갑자기? 그러게, 그게 그렇게 갑자기 됐는데 내가 그동안 저축도 안 하고 너무 놀아서 그런지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도 아이들이 3살까지는 엄마 손에 있어야 애착감이 형성되고 한다던데 좀 이따 하세요, 형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혹시 말이야, 우리 애기들 좀 봐줄 수 있나 해서. 네? 제가요? 애도 안 낳아본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요? 그것도 쌍둥이를요. 저는 못해요, 형님. 그럼 뭐 나는 처음 아니니? 다 그렇게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건데 뭘. 닥치면 다 한다니까. 애가 갖고 싶어 죽겠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하늘에서 모른 척 하시겠어? 그럼 너한테도 분명히 좋은 일 생긴다니까. 진짜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알았지? 아니, 형님, 그게요. 저는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자신의 말만 계속해서 하던 신우는 결국 아이를 낳은 후에 저희 집으로 산후조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친정 엄마도 안 계시고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 사실 신우가 갈 곳이 없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남편의 피부치를 저도 모른 척 하기가 뭐해서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저희 부부는 세상 천사같이 잠을 자고 있는 쌍둥이 조카를 보면서 서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여보, 정말 천사 같다. 진짜 천사 같아. 이 애들이 내 조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응, 진짜 인형 같고 천사 같아. 너무 예쁘다. 우리한테도 곧 찾아오겠지? 응? 그럼 우리한테도 반드시 찾아올 거야. 당신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누나 좀 도와줘. 우리 누나 정말 나를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야. 나도 많이 도울게.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애들 육아 부탁한 거 알고 있어. 나도 정말 열심히 도울 거니까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돈을 벌어야 되는 형편인데 아이 때문에 못 버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아이 낳을 거니까 미리 연습한다 치고. 근데 그래도 내가 육아 경험도 없는데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어떻게 돌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그래.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애들이 다치거나 하면 어떡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아니야, 왜 그렇게 겁을 먹어. 누구나 처음 아이 낳고는 다 그런 생각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다들 첫 아이 잘 키우잖아. 당신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신우의 쌍둥이 아이들을 엉겁결에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저희 집에 살면서 푹 쉬었던 신우는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저희 집에 육아용품을 모조리 갖다 놓고 일을 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루 종일 아이들 옆에 딱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이가 둘이다 보니 젖병을 소독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기본적인 일부터 잠을 재우는 일까지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어요.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며 어찌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이 울 때 함께 운 적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울어대는 아이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죠. 그럴 때 제게 힘을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최대한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회사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듣고 왔는지 모르는 것 없이 척척 다 해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도통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한다고 집으로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에 잠깐 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집에 가서 혼자 자고 혼자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누가 보면 온전히 제 아이들이고 신우는 그냥 동네 이웃사촌으로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신이 일을 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는 신우를 보니 저는 점점 꼴이 사나워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꼴랑 한 달에 30만 원쯤 되는 돈이랑 과일과 고기를 사다 주면서 생색은 또 더럽게 냈거든요. 너무 화가 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했었어요. 여보,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애기들 봐주고 있는데 저렇게 남의 애 보듯 하냐? 아이, 왜 그런 말을 해? 일 안 하고 놀던 사람이 일하느라 워낙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애 낳으면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라. 당신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 거고. 그래, 난 애도 안 낳아봐서 잘 모른다. 애도 안 낳아본 사람한테 육아 전담시키고 하는 건 그럼 잘 알고 시키는 거냐? 당신 말이 너무 이상해. 나 기분 나빠. 아, 왜 그래,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닌데. 아, 그냥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아,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희생하고 해보지 못하고 자라서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욕심이 좀 있어. 그러니까 여보가 좀 이해해줘.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누나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 그래,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 좀 해. 그리고 고모부도 너무하셔. 아무리 지방에서 근무하고 주말 부부라고 하지만 형님이 지방 내려갈 때 애기들도 안 데리고 가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고생한다 어쩐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 맞잖아. 여기 집에 올라오셔도 그때 애들만 쏙 데려가고 말 한마디도 없고. 매형이 원래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그러셔. 워낙에 거기 일도 바쁘고 말이 주말 부부지 거의 월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견뎌보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으니 아이도 곧 생길 거야. 난 확신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신우의 행동들에 점점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얼마나 피곤하길래 자기 애들을 팽개쳐 놓고 자기 혼자 편하게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신우 말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양말 공장에 다닌다고 했고, 일이 좀 힘들다 보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짧다 보니 어디 가서 일할 것이 한정적이라고 둘러대는데 뭔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신우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도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을 안겨주더라고요. 밤에도 2시간 이상을 자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5시간씩 쭉 잠을 자게 되었고, 뒤집기, 기어가기에 이어서 2발로 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 뭉클한 무언가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길은 정이 무섭다고 처음에는 신우가 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자지 않는지 불평불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느새 아이들을 제 곁에 두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가끔씩 신우 남편이 올라올 때는 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그때 얼마나 허전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던지 불안함에 밥도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되나 봅니다. 1년을 넘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들과 한 몸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신우가 제게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오히려 신우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마치 천사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진짜 실제로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곁에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느낌이 진짜로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남편과 입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우의 쌍둥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족처럼 느낄 정도이면 충분히 입양을 해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의 상의 끝에 결혼 10주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고, 정말 만약에 10주년이 될 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입양을 하자고 서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지나서 제가 쌍둥이들을 돌본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상태라 오후 3시까지는 제게도 여유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낯이 익은 어떤 여자가 저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컬러풀하고 화려한 색감의 옷에 짧은 스커트로 한껏 멋을 낸 여자였는데, 그 모습이 딱 신우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양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저기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전화를 받아서 태연하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뭔가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판국에 신우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잠시 후 어떤 자동차 한 대가 신우 앞에 섰고 자연스럽게 그 차에 올라가는 신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그 차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는 너무 순식간이라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장에 있을 신우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친구를 만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저녁이 되어 남편에게 은근히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기 여보, 내가 낮에 뭘 봤는 줄 알아? 글쎄 형님이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누구 차를 타고 가더라? 나보고는 공장에 있다고 했거든. 에이, 당신이 잘못 봤겠지. 아니 설마. 아니야, 진짜라니까. 나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 내가 왜 잘못 봐? 신우는 누가 봐도 한눈에 띄는데. 우리 누나가 왜 그렇게 하겠어? 생각해봐 자기야. 자기 애기들을 낳자마자 봐달라고 부탁하고 일하러 다녔는데 뭔가 사정이 있겠지. 사정? 무슨 사정? 거짓말까지 하고 나가는데 사정은 무슨 사정? 아이 정말 당신 우리 누나에 대해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할래? 우리 누나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나 돌봐주고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야 우리 누나. 남편은 제가 신우를 의심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기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신우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정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날 하루의 일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3년 가까이 제가 신우 아이들을 보면서 있었던 일들이 파나로마처럼 막 계속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신우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며 야근을 하느라 저녁에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가끔씩은 주말에 공장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외박까지도 했었거든요.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길래 애기 엄마가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외박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누나 말이라면 뭐든지 다 이해해주는 착한 남편 때문에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냈죠. 무슨 말만 하면 어린 시절에 자신을 엄마처럼 키워줬다는 얘기를 하는 남편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여태껏 신우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돈을 번다는 핑계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내깔려 둘 수가 있나요? 그래 놓고 신우 남편이 올라올 때는 홀랑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고 저는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신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서진 씨 부인이에요. 아, 네네. 처남댁 안녕하세요. 저한테 전화까지 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저기 그냥 안부 전화 드려봤어요. 좀 갑작스러우시죠? 네? 아, 네, 뭐. 요즘 형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으시죠?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요? 제가 워낙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평일에는 거의 전화밖에 못해서요. 뭐 알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가까이에서 도움 주시고 그러신다고 하던데 감사해요. 네네. 저기 혹시 그럼 형님이 일하는 공장은 어딘지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죠?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아, 네네. 그럴게요. 지금 형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 드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 보세요. 예상대로 신우 남편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긴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상태이니 평소에 신우가 어떤 모습이고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죠. 너무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 없던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신우의 집 근처 카페에 가보았어요. 이미 신우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곳에 있다가 뭐라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10시가 넘은 시각인지라 별 기대도 안 하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랜만에 여유 있게 앉아있던 그때 신우의 집 쪽으로 누군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던 그때 그 자동차와 비슷했고 그 자동차에서 웬 젊고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내렸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사진을 확대해서 그 모습을 찍어 놓았고 그 남자의 자동차도 찍어 놓았습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콩닥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둘이 다정하게 밖으로 나왔고 차에 올라타서 제가 있는 이 카페 앞에 차가 멈춰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카페 안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빼꼼 열고 쳐다보고 있었고 신우가 그 차에서 내려 커피 2잔을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제가 뭘 본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짙은 향수까지 뿌려서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 꼴을 하고 양말 공장에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카페 알바생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방금 저 여자분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예, 자주 오세요. 뭐 단골 고객이신데요. 그래요? 대충 이 시간쯤에 오시나요? 주로 이 시간에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저녁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그 남편분이랑 자주 오세요. 남편분이요? 네, 그 밖에 차에서 기다리실 때도 있고 뭐 같이 들어오실 때도 있는데 그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헷갈렸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이곳에 잘 오지 못하는 진짜 신우 남편 대신에 저 남자가 신우의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아이들까지 내팽개쳐두고 이딴 짓을 하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여보, 완전히 우리 당했어. 열받아. 나 정말 바보였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뭘 당해? 천천히 얘기해봐. 당신 누나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완전히 다른 놈이랑 바람이 나서 부부처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주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야. 애 낳은 여자가 애들까지 내팽개쳐두고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아주 그냥 돌았어. 딱 돌았다고. 뭐? 당신 정말 왜 그래 저번부터?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애들 맡겨서 그렇게 불만이야? 돌았다니. 우리 누나가 남자한테 미쳤다는 거야? 당신 말 조심해. 아니 여보, 내 말 안 믿는 거야 지금? 진짜라니까? 방금 어떤 놈이 니네 누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카페 알바생도 둘이 맨날 여기 들락거리는 부부라고 하더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상한 거냐고.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지 마.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 남자 여자 둘이 있으면 그냥 누구나 다 부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자꾸 이럴 거야? 우리 누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짜증나고 열도 받고 미친 듯이 화가 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면서 제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형님, 오늘은 진짜 들어오세요. 저 할 말도 있고요. 형님이 지난 3년 동안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애들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니? 그래, 네가 신우 애 좀 봐줬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야, 나는 네 남편 어렸을 때 밥까지 해먹이고 자식처럼 키웠어. 그런 나한테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 싸가지 없는 년. 참나 기가 막혀서. 형님, 저 진짜 말씀 드렸어요? 기회 드렸어요? 진짜 더 이상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신우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신우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아침에 찍은 신우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날 신우는 결국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신우 남편은 다음날 일찍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신우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신우 남편을 따라 신우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 기가 막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현관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남자의 슬리퍼까지 있었는데 신우와 다른 남자가 안방 침대에서 두 눈을 비비며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뭐야? 당신 언제 왔어? 말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야? 야,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너한테 말하고 와야 되냐? 너 이거 뭐야? 이 쓰레기 같은 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내 말 좀 들어봐봐.
아니, 그 올케가 하도 애들을 봐준다고 막 그러길래 내가 어제는 애기 맡기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거든. 다 같이 술이 취해서 다들 가고 이 사람만 남은 거야. 절대로 이상한 상상하지 마, 여보. 진짜야, 진짜라고. 신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순간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만 제가 에바드린 게 아니라 3년 내내 저희 집에 애들 내팽개쳐두고 이런 짓 하고 다니신 거잖아요. 지 자식은 지가 키워야지. 겨우 이런 짓 하려고 애들 제게 맡긴 거예요? 일은요? 일을 하시긴 하신 거예요? 뭐?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난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참나. 형님 대낮에 저 남자랑 싸돌아다니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줄 아세요? 백수가 아니고서야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싸돌아다녀요? 양심도 없이 어떻게 지 자식을 저한테 내팽개쳐두고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냐고요? 순간 철썩하는 소리가 났고 신우 남편이 신우의 싸대기를 아주 세게 날렸습니다. 이런 미친년. 너 그럼 여태까지 애들 싸질러 놓고 네가 애도 안 보고 이러고 돌아다닌 거야? 야, 너 돌았냐? 너 애엄마야. 애엄마라고. 이런 못된 년. 지방에서 개처럼 일해서 벌어다 준 돈을 어디다 그렇게 펑펑 써대나 했더니 남자한테 눈 뒤집혀서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아주. 그 순간 뭔가 후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신우와 함께 있던 그 남자가 현관으로 쏜살같이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그 남자가 나가는 뒷 목덜미를 낚아채더니만 아주 세게 그 남자의 뒤통수를 갈겨주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그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그 남자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넘어진 채로 거의 기어가면서 바깥쪽으로 향했어요. 모든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저는 도망가는 그 남자를 따라가려는 남편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냥 가게 놔둬. 저 자식이 우리 누나를 어떻게 우리 누나 이런 사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람 아니라고. 나를 어떻게 키워준 사람인데. 여보, 정신 차려. 어디 박수가 한 손으로 친다고 소리가 나? 누나랑 다 같이 그런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좀 직시해.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꼬드김에 넘어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안의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남편은 누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긴 했었나 봅니다. 그 집에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신우 남편은 안방에 있는 화장대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너같이 더러운 년을 믿고 개처럼 돈만 벌어다 준 내가 바보지. 이거 봐, 이거 피임약 맞지? 어? 너 나랑 잠자리도 안 하는데 이런 걸 왜 먹냐? 피임을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애들은 내 애 맞긴 하냐? 이 더러운 년.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우리 신혼 초에 그때 약이야.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억울해 여보. 제발.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냐. 너 진짜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너란 년을 믿고 산 내가 바보 같다 정말. 결국 신우는 현재 백수 상태로 피임을 하며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제게 아이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이 낳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부터 제게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으니까
아이를 낳기 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신우가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을 벌어서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그렇게 불쌍한 말투와 표정으로 제게 육아를 부탁하더니만, 정말 이게 무슨 꼴인가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신우의 행동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풍비박산 났고 남편은 신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면서 누나에 대한 충격을 감출 수 없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을 이사하려고 전세로 있던 집주인에게 사정까지 말씀드리며 이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신우이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단이 난 날까지만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다음 날 바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죠. 저희 집에 있던 온갖 육아용품부터 옷가지들을 정리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외숙모라고 불렀다가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이들을 쳐다보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우리 왜 다른 데 가? 이제 엄마 못 봐? 엄마 아니라고 했잖아. 외숙모야, 외숙모. 엄마는 저기 따로 있잖아. 이제 엄마 집에 갈 거야. 엄마 집. 외숙모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싫은데. 난 여기가 좋은데. 여기 집이 더 좋아. 그 엄마 집 싫어. 그래도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살 시간이야. 외숙모랑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울며 불며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던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고 신우는 그때 이후로 이혼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어찌나 철두철미한 사람이던지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신다며 제게 갖고 있던 사진을 달라고 하셨고 그 후에 바로 회사 휴가를 내고 신우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우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한 번 더 그 남자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걸 또 신우 남편에게 딱 걸렸던 모양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까지 잡혀서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긴 신우는 울면서 저희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서진아, 너는 내 맘 알지? 응? 누나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누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아줘야지. 누나 마음 너는 알잖아. 누나, 더 이상 이러지 마. 누나 이러면 나 정말 누나 다시 보기 힘들어. 아니야, 서진아.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결백한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기 돈 좀 있니? 한 3천만 원만. 내가 지금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인간이 돈을 끊었지 뭐야. 월급을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 카드도 다 끊어버렸고. 누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누나 미친 듯 하고 돌아다닌 위자료를 나한테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3년 동안 애 떠맡겨 놓고 한 달에 꼴랑 30만 원 준 누나한테 우리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와이프가 무슨 바보야? 그냥 단 한 가지잖아. 누나 애 봐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거잖아. 누나 몰라? 어? 알지. 왜 모르겠어. 누나 다 알아. 너네 절박한 마음 다 안다고. 다 알아. 그러니까 저기 3천만 원만. 당장 돌아가. 나 더 이상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누나가 낳은 애기들 앞으로 잘 키우고 위자료가 없으면 누나가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산 그놈한테 달라고 해. 그렇게 잘 살아봐. 그놈이 과연 애 둘 딸린 이혼녀 돈까지 갚아주면서 애 키우고 살까?
남편은 누나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고 결국 그 한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이 났고 저희는 바로 이사를 갔어요. 신우 집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발달된 도시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몇 달간은 정신없이 짐 정리하고 낯선 곳에 적응을 하며 살았고 저는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타도 배우러 다니고 뜨개질도 배우러 다니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도 저도 일부러 주말마다 드라이브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어느새 지난날에 대한 마음은 잊혀져 가기 시작했고 6개월쯤 흐른 뒤 저희 부부에게도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동안 매형한테 몇 번 연락이 왔었어. 누나가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집에서 부업하고 지내고 있대. 나한테 해도 안 되니까 매형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랬다더라고. 매형이 그래도 양육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누나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용서는 되지 않았나 보더라. 그럼 그렇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겠어. 몇 년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아, 그리고 매형이 쌍둥이 유전자 검사를 몰래 진행했나 봐. 그래도 자기 핏줄이라고 나오니까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고 하더라. 나중에 우리 조카들이 조금 크면 우리 기억할까? 그러게, 나한테 그렇게도 엄마라고 불렀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난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이 누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또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봐준 거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왔잖아. 다 그 쌍둥이 아이들 덕분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이 아이랑 행복하게 살 날만을 생각하자. 남편과 저는 예쁜 공주님을 낳아서 지금까지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신우의 쌍둥이 아이들을 3년간 돌봐서 그런지 여자아이 하나 키우는 건 정말 일도 아니더라고요. 우는 것도 어찌나 귀엽던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둘째는 뭘 해도 용서가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로써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어떠세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저도 제가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